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명성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칠판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명성에서 지금 선생님이 원래 방송하는 시간이 저녁 늦게 하다 보니까 중등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등부 수업이 있어갖고 위에 교실이 꽉 찼어. 그래서 혼자 방송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지금 보드마카로 써야 되는 교실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명성에서 하지만 이렇게 칠판으로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시간이 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우리 고1 친구가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오늘 좀 덜 어색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화학부터 볼 건데 화학 책으로 몇 페이지 펴주냐면은 책으로 15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페이지 15페이지. 자, 화학의 언어 두 번째 시간이죠. 화학의 언어. 글씨가 잘 보이는가? 아유,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 그래도 봐라. 자, 화학의 언어. 제일 처음에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의 구성. 그러니까 물질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 이 말이죠. 그 전에 우리 물질을 좀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분류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분류했을 때 크게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겠다?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호원소 물질, 그냥 원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호돈소 물질과 그 다음에 화합물로 나눠집니다. 화합물. 자, 그럼 호돈소 물질 어떤 게 있을까? 금속도 호돈소 물질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동소체들도 호돈소 물질들이 참 많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기체도 호돈소 물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철 같은 게 대표적이고 구리, 은, 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탄소화물은 또 어떤 게 있겠어? 흑연,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고 했네. 미안해. 탄소 동소체. 동소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흑연. 또 네가 얘기해봐. 네 배웠잖아. 다이아. 전부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또 어떤 게 있어?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런 것도 있잖아. 안 배운 척 하지 마라. 뭐지? 자, 그 다음에 기체. 기체는 뭐 그래, 네가 자신있게 얘기했던 수소기체, 또 산소기체, 그 다음에 또 질소기체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호돈소 물질. 보시면 전부 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이런 애들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화합물.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호돈소 물질이 결합되어 있어요. 화학적 결합. 이 말이 줄임말이에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결합을 했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성질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로 본다고. 순물질로. 예를 들면은 H2O나 CO2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NaCl, NH3. 여기 이거 안 쓸 거야.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CaCO3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렇게 안 쓰냐면 얘들이 전부 다 뭐야? 무슨 결합했어? 공유 결합했잖아. 공유 결합했는 애들이고 얘들은 전부 다 무슨 결합했는 애들이야? 이온 결합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을 했는 물질이다 이 말이야. 하지만 얘들은 하나의 물질로 본다. 순물질로 본다. 왜냐면 얘는 수소의 성질도 없고 산소의 성질도 없고 그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혼합물은 안 볼 거예요. 혼합물은 그냥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설탕물, 흙탕물, 그 다음에 뭐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질의 구성을 봤는데, 그렇다면 물질의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원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원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H2가 있는데 H2가 몇 개 있냐면은 2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2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원소는 몇 종류 있어? 그렇지, 2종류가 있지. 2종류. 수소, 산소 2종류 있고 원자는 몇 개가 있어? 그렇지, 6개가 있죠. 3개씩 2묶음이 있으니까 6개죠. 분자는 몇 개 있어? 2개. 어떤 필인지 알겠지?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를 의미합니다. 원자는 그 낱개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원소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 성분이라고. 원자는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 입자, 이렇게 알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적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기본적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성질을 가진다라는 게 포인트죠. 분자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죠. 분자는 공유결합했는 물질만 분자라고 하고 이온결합했는 물질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얘는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죠. 수소의 성질도 없고 산소의 성질도 없고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져요. 물론 얘가 제일 작은 알갱이가 아니에요. 이걸 쪼개면 수소도 될 수도 있고 산소도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쪼개질 수 있죠. 그럼 가장 작은 알갱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지만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애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요 좀 지우고 갈게요. 여태까지 쌤이 방송 찍었는 거 보니까 글씨가 좀 작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쌤 큼직큼직하게 쓰니까 쓸데가 잘 없네. 아니 저 판서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신경 써줘서 고맙다. 뭐 한다고 그랬지? 표현한다 그랬잖아. 자, 우리가 물질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적어서 표현을 하죠. 내가 그냥 쭉쭉쭉쭉 적었지만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적었는데,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화학식을 적어주죠. 근데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분자식도 화학식 안에 들어가고, 실험식도 이 안에 들어가고, 구조식도 이 안에 들어가고, 시성식도 이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잘 봐줘야 할 애들은 지금은 실험식과 분자식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적어주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C6H12O6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에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종류와 개수를 다 적어줬죠. 원자의 개수예요.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실험식은 원자를 정수비로 나타내는 식입니다. 정수비로. 그러면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해보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6대 12대 6이면
1대 2대 1 그러면 탄소 1개,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물질이 이루고 있는 각이 그 결합의 각이 어떤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단일 결합이 뭐 4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제 뒷단원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성식은 지금 뭐 알 필요 없는데 그 한자어를 풀이해 본다면은 볼시 성질할 때 성질성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질할 때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 그래서 작용기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작용기. 예를 들면 CH3COOH 얘를 카복식이라고 하죠.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의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만의 성질이 있다. 그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얘가 있다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식이 바로 시성식이 되겠다. 들립니까? 방금 에어컨 오줌 싸는 소리 들려요? 내외 아닙니다. 쌤 그 얘기했지? 끝났다고. 응? 제 대회가 끝났어요. 다이어트 대회가. 메르스 때문에 다이어트 대회가 끝났는데 그냥 지금 어제 막 졸라 처먹었는데 어제랑 그제랑 막 졸라 처먹었는데 오늘 문자가 오더라고. 다시 시작한다고. 뭐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지금 다시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거 저 선택해라 그랬거든. 아 이제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 할까? 해? 뭐,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 아니야? 더 빼야 돼? 아 목표치를 채워야 돼. 그래. 뭐 저기 뭐 그걸 안 하더라도 쌤이 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세트산이 뭐게 근데? 수업에 쓸데없는 거죠. 아세트산이 뭐 만들 때 쓰게? 일단 산이야 산. 그러면 시겠지. 신맛이 나. 산성을 영어로 애시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맛이 납니다. 식초 만들 때 쓰는 거. 약산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약산, 못 먹으면 강산이에요. 질산, 염산, 황산. 왜 못 먹어요? 먹어봐. 내일 못 올 거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화학식량이에요.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식으로 적어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숫자로 이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학식량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수소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수소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졸라 작죠? 몰라도 돼요. 개 작아요. 그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마다 맨날 이딴 식으로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누구 기준을 정해가지고 얘보다 몇 배 가볍고 몇 배 좀 뭐 무겁고 이렇게 나타내자.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배니까 그 뒤에 뭐가 못 붙겠어요? 단위가 못 붙겠죠. 그래서 우리 원자량이나 우리 화학식 양 뒤에는 절대로 단위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 기준이 누구야? 기준이 선생님 저기 조카 이름이 기준이에요. 권기준. 한동건 씨의 36대서. 조카인데 쌤이랑 동갑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왔습니다. 지 필요할 때만 내한테 아재라고 그래요. 거지 같은 새끼. 보고 있니 기준아? 너한테 있는 얘기야.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다 볼 수 있잖아.
기준. 그래서 체육 시간에 항상 공기준 기준 가면은 기준 지루한데 애들 다 웃고 그랬어요. 자, 기준입니다. 기준이 잘 지내나? 한참 연락 못했는데 보고 싶다. 기준이 탄소입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탄소를 얼마를 기준으로 매기냐면은 12를 기준으로 매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죠. 기준은 탄소고 기타 우리가 다른 거 알아야 될 것도 좀 적어봅시다. 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H 같은 경우에는 1이고요. O는 16이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예요. 이렇게 다 외우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 상대적 질량 얘보다 이만큼이다. 알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성자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평균 원자량인데요. 평균적인 원자량이 되나요? 평균적 원자량. 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나왔냐면은 저 새끼가 참 말 잘했는 게 동위원소 때문에. 동위원소가 뭐야, 성민아? 성민이 있대. 없는 거 아니지? 성민아, 동위원소 뭐야? 같은. 개 같은,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진짜.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같은 원소가 되기 위해 수소를 예를 들어 볼 건데, 수소가 세 가지의 종류가 수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양성자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양성자의 개수 자체가 원자의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는 전부 다 한 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중성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얘는 중성자가 빵개,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있어요.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이 원자 번호가 1번이고 두 개 더하면 얼마? 이거 1. 그래서 질량수가 1. 얘는 2. 그래서 질량수가 2. 얘는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 분명히 세 개 다 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달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 때문에. 그래서 얘를 경수소, 얘를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중성자가 많으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중수소가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아직 불안정한 형태라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염소들 중에 질량수가 37인 애도 있고요. 질량수가 35인 애도 있어요. 얘가 얼마였더라? 72.5였지. 75.8이네. 미안해요. 택도 없는 숫자가. 여러분은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다 줘요. 그러면은 얘가 몇 퍼센트야? 24.2% 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고민 때리는 거지. 37을 써야 될까? 35를 써야 될까? 35가 많으니까 35라고 그냥 쓸까? 이 지랄 하기에는 37도 상당히 많은 거야. 그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의 평균을 내서 나타낸다 이 말이지. 평균을 낼 때는 어떻게 써준다? 100분의 야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줍니다. 플러스 다른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35.5가 나와요. 개 빠르지? 나 이거 다 암산했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원자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16페이지 부분인데 분자량 부분인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죠. 왜 쉽냐면 그냥 원자량을 다 합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H2O 선배 이거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3 아니죠. 분자량 수소 아까 전에 원자량 얼마라고 그랬어? 성민아! 참 내가 우리 성민이를 모르는 학생 우리 이거 방송 수업을 대부분 고2가 보죠. 뭐 고1은 다 아는 친구지만 고2 학생이 성민이라고 있어요. 칠성고에 성민이라고 있는데 얘가 사실 선행을 해가지고 화학을 한번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들어와갖고 있어라. 그래 내가 대답 좀 시키려고 그래 질문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수소가 아까 전에 얼마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했잖아. 그거요? 1이요? 1 그래 그럼 다른 생각 야한 생각했어? 변태 새끼. 너 코가 커. 참. 이 몇 개예요? 그러면 2개 있으니까 얼마? 2. 얘는 16 더하면 18이죠.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야가 가지고 있는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의 총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수업 진짜 재밌는 거 같아.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닌 재미없나? 닌 재미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웃겨. 남들이 지금 여기 안 있고 이걸 보면 맞지? 좀 그렇겠지. 한 번씩 쌤 그래 뻘쭘하다. 쌤 옛날에 사무실에서 이거 방송 수업할 때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 친구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어. 그 친구 2명이 앉아 있는데 지들은 지들이 이래. 그럼 난 이래서 갖고 방송 수업하는 거야. 방송 수업하고 있으면 내가 한 번씩 애들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막 안 들어오고 이러면 이 새끼야 니 똑바로 정신 못 차려 하면서 그럼 애들이 막 타자치면서 맞지 똑바로 들어와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씩 손님 찾아오고 예 하면서 막 잠깐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의 결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식의 결정. 우리 앞에 계속 숫자를 썼는데 그 숫자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예, 쓰다 보니까 다 섞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화학식을 우리가 결정할 때요. 그러니까 화학식을 나타낼 때 이 원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오감을 이용하는 거죠. 만져보고 보고 냄새 맡고 쉽사리 이렇게 씹고 뜯고 했다가는 이제 골로 갈 수 있죠. 야 이게 뭐지? 이거 마셨는데 이제 염산이야. 속이 시원해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은 일단 불꽃 반응을 먼저 해요. 불꽃 반응. 스펙트럼도 맞아요. 스펙트럼. 불꽃 반응 한 다음에 스펙트럼 하지. 불꽃 반응이 뭐냐면은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금속 원소 중에 일부분만 태웠을 때 불꽃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불꽃 반응을 가장 먼저 해요. 그 싸기도 싸고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그대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굳이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 정도에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청록색 구리,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내 자꾸 한글로 적으려고 한다. 천하에 맞지? 한국 사람이다, 그지? 응? 적으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쌤이 중고등학교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섞인다 이게. 두개 다 어? 그 싫은데. 보라색 칼륨, 주황색 칼슘, 스트론튬이라고 또 위에 적네. 빨간색 빨간색 둘이에요. 네.
스트론튬. 황록색 책에는 안 나와있죠. 황록색은 안 나와있죠. 바리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쌤 이거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친구를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약속을 까먹고 안 나왔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열받아갖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 거야. 친구, 아 빨리 오늘 노나 이렇게 볼까? 까먹었어 이 새끼. 한 대 줄까? 아따 쓸발 황바 이렇게. 여러분, 네. 아니면 니들 편한 대로 해보세요. 네. 불꽃 반응이었고, 불꽃 반응은 보다시피 많은 원소를 알 수는 없어요. 금속 원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스펙트럼. 그 중에 선 스펙트럼을 쓰죠. 선 스펙트럼. 이게 뭐냐면요, 불꽃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끝에 이제 백금선이나 니크롬선 끝에 시료를 묻히고 태우죠. 태우게 되면 그 불빛이 이렇게 쭉 날아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분광기, 빛을 분해시켜주는 기계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띠로 나타나게 됩니다. 색깔이 나타나는데, 원래 햇빛이나 이렇게 백색광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나타나는 색깔들이 무지개로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나타나는데, 불꽃을 이렇게 어떤 특정 원소를 태워서 하게 되면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선으로 빛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 불러주고, 이거를 방출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소의 종류마다 선의 굵기,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색깔, 위치. 한 개 더 뭐지? 선의 굵기, 선의 색깔, 선의 위치. 니들 팔자다. 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소들마다, 원소의 종류마다. 사람마다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마다 원소만의 선 스펙트럼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르게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는 원소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원소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분석법. 이 다른 말로 리비히 분석법이라고 불러주는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했는 것 중에 중요도를 따져준다면 야가 1등입니다. 개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좀 그림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선 밥 먹었어? 네. 뭐 먹었어? 짜장. 학교에서 짜장 나왔나? 네. 좋겠다. 근데 이제 메뉴가 다 똑같아. 한 자리면 딱 똑같아. 그런 사태로 우리가 영양사적 한계 이렇게. 자, 쌤은 지금 3주째, 아니지, 어제 오늘은 아니지, 어제랑 엊그제는 아니지만 닭가슴살만 처먹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염화칼슘간이에요. 염화칼슘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거죠. 근데 여 위에 접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접시를 쓰냐면 산화구리 접시를 써요. 산화구리. 아니면 백금 접시나 산화구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태웠을 때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연소고 여기에 이제 염화칼슘간 한 개 더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성질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놈은요, H2를 흡수합니다.
수증기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KOH라고 하는 놈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자,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리비우 원소 분석법은 탄소나 수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실험식이나 분자식을 구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더 들어와 버리면 제대로 되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를 시켜주게 되는데 백금 접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산화구리 접시를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산화구리 접시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산화구리. 자, 여기서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물질이 탄다라고 하는 거, 연소한다라는 거가 어떤 거예요? 연소의 의미가 뭐예요? 연소 대표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산소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시켜서 뭐를 만든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수증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수증기의 H는, 수소는 어디에서 왔는 거야? 탈물질에 포함되어 있었던 수소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탄소는 뭐야? 여기에 있는 탄소는 탈물질에 포함되어 있었던 탄소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탈물질, 제일 처음에 실험했던 그 시료에 있었던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처음에 태웠는 질량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면 나머지는 뭐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요. 자,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냐면은 포도당을 집어넣었어요. 포도당은 대표적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포도당을 180mg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간이랑 수산화칼륨간에 각각 얼마의 질량이 형성이 되었냐면은 염화칼슘간에 108mg의 질량이 증가했고 염화칼슘간에는 수산화칼슘간에는 264mg의 그 이산화탄소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의 질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얘는 H2를 흡수해서 질량이 증가했는 거고, 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증가한 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죠. 뭐카노? H2 수증기의 질량이죠. 야는 뭐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소의 질량과 탄소의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108mg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수증기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을 곱해줍니다. 분자량을 곱해줍니다. 수증기 하나의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죠, 18. 아까 전에 했잖아. 18이죠. 18분의 H2에서 H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두 개가 있으니까 2죠. 이렇게 곱해준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64 곱하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 산소가 16인데 두 개 있으니까 32, 두 개 더하면 44죠. 44분의 탄소 한 개의 질량이 12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얘가 72mg이 나오게 되고, 얘가 얼마였더라? 미안해요. 얘가 10이고 얘가 72네. 12mg이고 얘가 72mg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탄소가 얼마? 72mg 있는 거죠. 수소는 얼마 있어요? 위에다 써야겠다. 12mg 있는 거죠. 그럼 산소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180mg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탄소가 72, 수소가 10이니까 나머지가 산소의 질량이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저기서 빼면은 96m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실험식을 구하라는 거든. 실험식은 아까 전에 그 정수비라고 그랬다. 정수의 개수비예요. 개수비. 그죠? 원자의 개수비라고. 근데 여기에서 B를 바로 구해버리면 무슨 B가 돼? 이거는 그냥 질량비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질량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B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1대 2대 1이 나와요. 그럼 실험식이 CH2O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실험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분자량을 가르쳐 줬다면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고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분자식도 구해줄 수 있어요.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분자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실험식 양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럼 탄소 1개 12, 수소 2개 2, 산소 1개 16이니까 총 얼마? 30이죠. 몇 배 차이나? 180이랑? 이런 거 6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대로 개수가 6개 있으면 된다. 6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분자식까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시험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이 구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비히 분석, 원소 분석이라 불러주는데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실험식과 분자량을 할 경우 분자식을 구해줄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관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염화칼슘관에서는 시료에 불필요한 수증기를 흡수해 주는 거고, 연소를 하죠. 연소를 할 때 선생님이 백금 접시나 아니면은 산화구리를 쓴다 그랬어요. 산화구리를 쓸 경우에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서 연소할 때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염화칼슘관과 여기에 수산화칼륨관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소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잡아주고 연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은 태웠는 시료의 수소의 질량이 될 거고, 여기에 나왔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질량은 시료의 탄소의 질량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늘어난 수증기의 질량과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각각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수증기 하나의 분자량분에 이루고 있는 수소의 질량 두 개죠. 그래서 2가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하나의 분자량분에 이산화탄소 1개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이제 이루고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 질량에서 얘들을 뺏는 게 나머지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를 구할 때 어차피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정수 B이기 때문에 B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B를 구해버리면 이건 질량비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탄소와 한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 1, 16 이렇게 나눠주면 1대 2대 1이 나오고 CH2O라고 하는 실험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자식을 구해주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식 양과 분자량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알고 그 배만큼 여기에 곱을 해서 적어주시면 완벽한 분자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지금 몇 시야? 섹시. 칠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펴주시고 몰과 화학 반응식 보도록 할게요.
몰과 화학 반응식.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냥 기본적 단위입니다. 단위. 이게 몰. 연필 한 다스에 몇 개 들어있어? 담배 한 갑에 몇 개 들어가 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맞아요, 20개 들어있어요. 다른 거 없는데? 이 새끼. 조심해라. 그래서 1몰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 있다. 1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위입니다. 이 정도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졸라게 큰 숫자를 갖다가 이런 단위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귀찮게.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수라 부릅니다.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수라 부르는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최초의 이 수리 물리학자였습니다. 수리 물리학. 수학도 잘하고 물리학도 잘하고. 근데 지금 이건 화학이죠. 화학 중에서 또 큰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열, 그리고 액체 열팽창,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구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제일 대단한 거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냐면은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이제 알갱이 분자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자들이 들어가 있다.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 근데 그게 기체 상태일 때. 그 이제 얘가 그걸 바로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돌턴이라는 사람과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이 각각 원자설과 기체 반응비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섞어서 적절하게 잘 만들어줬는 건데, 돌턴이 반대했어요. 돌턴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그때 시대 당시에. 그래서 노인정 이래가지고 아보가드로는 한 반세기 정도 자기가 이렇게 세운 이 큰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큰 인정을 받고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주죠. 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 숫자를 선택했냐? 우리 앞에서 봤어요.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는데 탄소의 상대적 질량이 얼마였어? 원자량 12죠. 12. 대답했어요. 네. 12. 여기 그람 붙이면 돼, 안 돼? 상대적이니까 못 붙이는 거라 그랬지. 근데 탄소의 개수가 이만큼 있잖아. 탄소의 개수가 1몰만큼 있으면 이 뒤에 g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원자량 뒤에다가 g을 붙일 수 있는 개수가 바로 1몰계입니다. 혹은 분자량 뒤에다가 g을 붙여줄 수 있는 개수가 바로 1몰계예요. 분자가 1몰 있을 때 12g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분자란다. 탄소가 1몰 있을 때 12g 있다. 그래서 이 6.02 곱하기 23승계라고 하는 그 개수가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니? 되었나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네가 대답해 보거라. 자, CO2가 3개 있는데 얘는 1몰 있고요. 얘는 0.5몰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1.59몰 있어요. 여기서 탄소의 몰수. 네. 탄소의 몰수. 이산화탄소가 1몰 있다니까. 여기서 탄소의 몰수 나오는데.
그래 1몰. 그 피자빵이랑 고로케가 있어. 근데 이 빵 세트로 같이 파네. 피자빵이 한 개고 고로케 맛있는 고로케가 두 개야. 이 세트로 같이 팔아. 이게 세 묶음 있어. 피자빵 몇 개? 세 개. 탄소 1몰 있어. 이산화탄소가 1몰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 수소 두 개잖아. 그러면 탄소도 1몰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산소는 몇 몰 있어? 2몰. 그렇지, 2몰. 뭐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얘는? 0.5. 그렇지, 똑같이 0.5몰 있어야지. 산소는? 1몰. 1몰 있어야지. 1.5. 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예요. 이해돼야만 해. 자, 아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아보가드로가 뭘 밝혀냈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건 0도씨 일기압입니다. 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법칙을 내냐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냐면은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알갱이가 들어가 있다.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22.4리터라고 하는 거에 1몰이 들어가 있으면 22.4리터에는 몇 개의 분자나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23승계가 들어가 있다. 이만큼 들어가 있다. 이 부피 안에. 이게 1몰이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쌤이 이제 조금 문제를 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화학만 생명과학 또 해야 되고 H2O가 있고 CO2가 있고 H2가 있고 O2가 있어요. 그럼 H2O는 22.4리터 있고 CO2는 11.2리터 있고 맞지? 그렇게 했지? 아니네. 미안해요. 44.8리터 있고 오늘 쌤 예시를 들라고 적어왔거든. 그래가지고 11.2리터 있고 그 다음에 5.6리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이거 부피죠. 부피, 몰수,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개수가 맞다고 하더라. 개수. 저번 나영이가 얘기해줬어. 질량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해볼게요. 22.4리터 있으면 몇 몰이라고 그랬어요? 1몰이라고 그랬죠. 44.8리터 있으면 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11.2리터 있으면 몇 몰이에요? 0.5몰이에요. 5.6리터 있으면? 0.25. 그렇죠. 0.25몰. 4분의 1몰이죠. 개수 몇 개 들어가 있어? 1몰에 몇 개야? 3개? 3개? 개수. 그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제. 얘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는
3.01 곱하기 12 23승계. 얘는 4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유돌이라는 게 있어야지. 봐. 자, 질량. 18g. 수소 2, 산소 1. 산소 16. 아니, 수소 1, 산소 16, 18g. 얘는 18g. 2몰. 맞아요. 얘는 1g. 0.5몰. 아니 2. 얘는요. 이거는 8g. 맞아요. 32 곱하기 4분의 1몰이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건데, 만약에 뭐 이 부분에 이제 그게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종류들 중에 한 개를 다 지우세요. 한 개만 놔두고 다 지우세요. 그러면 질량을 놔두고 다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개수만 놔두고 다 지우고, 몰수만 놔두고 다 지우고, 이걸 채워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게 늘어요. 이게 알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게 우리 머리에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하더라도 문제풀이를 자주 해봐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주 해야 돼. 왜? 네 스스로가 웃겨? 그렇구만. 자, 그래서 항상 그래도 구해줄 때는요, 뭐를 기준으로 구해주는 게 좋냐면은 몰수를 기준으로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몰수를 제일 먼저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몰수 어떻게 돼? 18g이죠. 그러니까 일단 1몰에 얼마인지 딱 1몰이면 1몰 무슨 18개야? 그러니까 빨리 원자량을 구해야 돼. 얘 분자량을 구해야 돼. 얘가 44잖아. 그럼 한 개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2몰이 되지. 2몰. 얘는 2니까 0.5몰이 되는 거죠. 32분의 8이니까 4분의 0.25몰이죠. 이렇게 몰수 먼저 구해주시고 다른 거 구해주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 화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들어가자.